너무 숙이는 거야. 근데 그게 야, 나 그런 인사 싫어한다 그랬더니 tom 대표 인사를 안 해. 인사를 싫어한다고 들었나 봐. 그래서 인사 관련으로 넘어갈 건데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인사가 그런 뜻이라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래. 사람이 이제 일사자를 써서 인사를 잘 안 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은 거지.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를 보통 하거든, 우리 팀원들은. 대충 눈이 마주치면. 근데 안 하는 부서들도 있는 거지. 강요는 아니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나도 가끔 생각나면 인사하고 하잖아. 퇴근 인사, 이게 또 퇴근 인사는 내 생각엔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여기 예시 그런 거 있어. 다들 선배들 일 많이 남았는데 자기 먼저 퇴근할 때 밝고 큰 소리로 퇴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싫어한다고. 근데 우리는 업무 특성상 누군가 퇴근을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뭐 굳이 퇴근 인사를 엄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침에는 이제 이미 교대된 상태니까 보통 아침 인사는 다들 하는 것 같고, 요것도 아까 시간과 장소에 맞춰서 좀 적절히, 여기 막 책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 화장실에서 인사해야 되냐. 남자들만 느끼는 부분이거든. 내가 봤을 때 여자는 그냥 인사하면 돼. 남자는 화장실에서 인사하기 곤란한 시츄에이션들이 있거든. 등에 있어야 되니까. 등이면 다행이지.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동의.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 뜻이 그렇다잖아. 그러니까 인사는 이제 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뭐 누가 먼저 하는지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직급이 높아도 먼저 인사하는 게 기분 나쁜 적은 없거든. 근데 또 그걸 또 되게 상대편을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그럴 순 있지. 내가 뭐 높은 사람인데 사원한테 내가 맨날 먼저 인사해. 근데 얘는 늘 인사를 대충 받아. 그러면 좀 언짢을 수 있겠지. 인사를 활기차게 받으면 사실 내가 볼 때 그건 별 상관없거든. 뭐 여기 책에 그런 것도 있어. 타부서 인사하냐고. 그래, 나는 왜 이런 걸 질문할까? 대충 뭐 회사라는 게, 타부서라는 게 예를 들어 서울의 본사인데 지방의 공장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우연히 회사에서 만났다. 모르잖아, 직원인지. 이걸 당연히 인사 못하지만 대부분 옆 부서나 업무 관계된 부서는 만나면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잖아. 그래서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인사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높은 사람인데도 인사 안 받는 애들이 있어. 직급이 높은 사람부터 적당히 높은 애들까지 있거든. 그것도 잘못된 거지. 왜냐면은 그 사람 상대편이 인사를 안 하게 되거든. 자기가 안 받는 거지. 예를 들어 격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 프로세스대로 하는 거잖아, 격식. 예를 들어 뭐 서양에 엄청 정찬을 먹으면 포크 따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 순서라는 게 다 있는 거잖아. 내가 인사를 받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고, 받는 것도 예절이거든. 그리고 또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 가면 이제 경례 예절을 배우거든. 내 기수들의 특징이 뛰고 쏘고 막 이렇게 해서 군인의 본연, 사람을 죽이고 싸우는 거는 다 최적화돼 있어. 애들이 좀 잘해, 평균보다, 기수보다. 인사 절대 안 하는 기수였거든. 니네 왜 경례를 못하냐 이러고 지적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 뭐 상대가 하면 나보다 하급자건 상급자건 순서가 있는 거고, 군대는 하급자가 나한테 하면 경례를 딱 받는다. 그걸 맨날 교육을 받고, 내가 자대에 갔었는데 약간 기계적으로 한 거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받는 거.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나중에 소대로 장으로 갔는데 소대원이 얘기하더라고. 신임 장교가 왔다고 얘기를 듣고, 그 특기 마크를 보면 알잖아. 신임 장교 딱 보기에도 소위인데 특기 마크를 보니까 자기 소속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인사를 했대. 그래서 보통 그럼 인사 안 받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인사를 받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윗사람이어도 자기 역할을 해야 상대한테 기분 좋게 하는 거지. 인사는 순서가 있는 거지. 맨 처음에는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먼저 하는 게 기본 베이스야. 그러니까 영업을 우리가 나가면 이제 말로 할 때는 이제 하급자가 그쪽 상급자한테 먼저 인사를 하거나, 자기 소개 같은 거 보통 하지. 이렇게 앉기 전에는 이제 뭐 이베스트 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다만 동반자 중에 상급자가 있으면 상급자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갔을 때는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일행 중에 상급자가 있어. 예를 들어 영훈이 너 혼자 가면 네가 나이 높은 사람부터 인사하는 거야. 상대편에 3명이 나왔는데 나이가 40대 50대
20대다. 50대, 40대, 20대 순서로 하면 되거든. 근데 나랑 갔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내가 먼저 상대편한테 인사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 너가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럼 명함 전달도 마찬가지인 거지. 가치관 일행에 높은 사람이 그쪽 상대편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주고 한다. 다만 이제 서구는 이런 문화가 좀 적으니까 외국인이 왔을 때는 조금 유두리 있게 하는데, 그 센스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먼저 인사할 수 있는 위치에 쓰도록 내가 자리를 쓰면 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순서가. 근데 내가 이렇게 가로막고 먼저 하면은 순서가 당연히 바뀌지. 특히 보통 팀장하고 이동할 때는 좀 캐주얼한 자리지만 더 위에 임원, 뭐 상무님, 전무님, 사장님 이동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주면 우리 사장님 격도 높아지고 상대편도 그 격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명함 주는 거 관련해서 약간 예의가 있는데, 명함은 내 이름이 상대편 기준에서 보이게 줘야 돼. 근데 원래 명함 문화가 일본에 생긴 거잖아. 일본에 명함이 있는 이유가 같은 한자를 써도 발음이 달라서 그래. 한국어는 써 있는 건 발음이 틀릴 가능성은 없잖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글자가 발음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 건 없거든. 근데 일본어는 완전히 있는 거야. 왜냐면 일본어가 어쨌든 차용한 거잖아, 한자를. 그리고 걔네는 원래 성씨가 없었고, 물론 한국 성씨가 없었지만 노비는 대부분 성씨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근대화하면서 성씨를 만들어줬어. 그래서 일본 이름 보면은 뭐 밭 가운데, 산 꼭대기 이런 게 성이야. 한국식으로 치면은 근본 없는 거지. 한국에서 쓰는 성씨랑 중국에서 쓰는 성씨는 나라 이름이거든. 보통 나라의 왕족이거나 나라의 이름을 쓴단 말이야. 그게 왜 어느 부분에 출발했는지 그런 명확한 게 있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거든. 자기 살던 성씨를 만들 때 일반 하층민 같은 경우는 살던 지역의 상황을 갖고 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 밭이 있는 집에 내가 셋째였어. 그러면 밭 가운데 집에 세 번째,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었거든. 근데 그러면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 좀 발음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나 봐. 뭐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게 길어졌는데 명함 문화가 그렇게 생긴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줄 때 명함 이름을 가리면 안 되고 꼭 발음을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외국인이 한국인 만날 때 전화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회사의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명함을 줄 때는 내 이름이 보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이름을 가릴 수 있잖아. 그러면 상대편 입장에서 궁금하겠지. 이 땡민인데 이름이 뭘까? 그 다시 봐야 된다고. 그런 걸 고려해주자. 난 명함을 받자마자 지갑에 넣지 않고 보통 이렇게 테이블에 놓고 회의를 하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알 것 같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또 좀 다 바뀌었잖아. 옛날에는 명함첩을 관리했는데 내가 명함첩을 나도 관리하려다가 그거보다는 이제 기기를 쓰는 게 좋겠다. 기기의 단점이 메모를 하기가 어려워서 안 했었어. 옛날에 메모를 했었거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요새는 그 앱에서도 간단히 메모된 걸 금방 메모를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언제 만났고 이런 걸 주고받으면 좀 좋더라.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부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배운 건데,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명함이든 외부 나가 인사할 때는 순서를 좀 고려해서 하면 좀 더 좋고, 상대편도 순서에 맞게 하게 좀 미리 알고 가면 돼. 상대편에 누가 상직급자고 연장자인지. 명함을 주고 받는 순서도 정해져 있나요? 명함을 줄 때 인사랑 똑같지. 하급자가 누굽니다. 먼저 인사하고, 그럼 그걸 받으면 상대편이 높은 사람이라면 주는데, 우리는 영업을 하니 항상 상대가 우리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먼저 인사한다고 생각하고, 거꾸로가 이상하잖아. 내가 높은 사람인데 뭐 할 수는 있지. 내가 높은 사람인데 하급자한테 내가 누굽니다 할 일은 없잖아. 보통 인사의 순서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업은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게 태반이지. 간혹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 성격 급해갖고 자기 누군지 빨리 얘기하고 싶은 분들, 나를 알려야 된다, 잠시도 참지 못하고 누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또 간과하는 게 인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예전에 있던 이제 우리 팀원 중에 하나가 나한테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내가 PC를 하고 있으면 꼭 이쪽에 와서 90도 조폭 인사를 해. 안녕하십니까, 그 큰 소리로. 뭐 그 친구의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지만 일상적으로 통용 많이 하지 않는 패턴은 꼭 좋은 것 같지 않다. 이쪽에서 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게 좋다는데 그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 그런 분위기의 인사를 활기차다고 생각하는 회사 분위기면 하는 거지만,
오히려 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 친구한테 설명을 했지. 아 그렇게 인사하는 건 난 좀 별론 것 같다. 그때 인사를 안 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인사는 하되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조폭 인사. 이렇게 확 해갖고 하는 거는 필요 없고, 그렇다고 그 반대도 정말 안 좋아. 눈썹 인사. 눈썹을 막 이렇게 깜빡. 고개조차도 잘 안 움직이는 그렇게 인사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는 최악이다. 뭐든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만다. 우리가 영업적으로 나갔을 때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사를 좀 활기차게 하고, 상대가 내가 인사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너무 막 모기 소리로 인사해. 그럼 당연히 모르겠지. 그리고 한국은 그런 따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뭐 보통은 한국식 예전 정서면 좀 더 하급자가 좀 더 고개를 숙인다 정도지. 막 그렇잖아. 그래서 그 개그의 코드에 써먹잖아. 고개를 많이 숙이면 얘도 따라 숙이면 막 이렇게 땅에 눕잖아. 그래서 그랜저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내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본 것 중에 웃긴 게, 일본이 결제할 때 도장을 찍는데 도장이 인사하는 모양처럼 기울더라고. 점점 높은 사람 쪽으로. 높은 사람은 똑바로 있는 거고, 이렇게 낮은 사람이 점점점 도장이 기울었을 때.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를 넘기면서 걔네 전산화를 했는데 전산화도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진급할 때마다 이게 도장이 쓰나 봐. 근데 그런 거 한국엔 없거든. 그렇지 않다. 한국은 조금 더 예의를 차리면 좀 더 숙여준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인사는 나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회사 일이라는 게 혼자 독부장군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할 일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인사를 그래도 하다가 보면 실제 일적으로 마주쳤을 때 아무래도 내적 친밀감이 좀 더 형성이 되기 쉽거든. 그러면 뭐 보통은 조금 마음에 경계를 허물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아무리 같은 회사지만 조금 경계의 마음이 생기거든. 특히 허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걸 요구하러 오니까 상대방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난 좀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지키지 않는 사람도 많다. 아까 잘라내는 걸 살려야지. 웃긴데. 살리면 내가 위태해지니.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기피디한테. 난 사실 이거 별로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 보고 좀 관심 있게 보니까 우리 팀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보면 또 잘 못하는 팀이 있어. 결국은 금융권 패턴이 약간 다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일부 아닌 부서도 있지만, 특히 영업 사이드는 개인의 역량 이꼬로 증권사 사내 파워나 입지가 생기는 건 맞잖아. 아무리 엄청 외부에 유명해도 돈을 아예 못 버는 직원이면 당연히 영업적으로는 처진단 말이지. 근데 직장생활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 뭐 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 사회 예절이거든. 근데 인사를 다 안 받아. 부서가 전체 다 그래. 그러면은 쟤네는 뭐가 이렇게 잘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삐딱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쪽 부서랑 연결했을 때 뭔가 잘못하면 이제 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긴다는 거지. 뭐 다 아는 상식이야. 내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이걸 안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가 팀장으로서 이제 막내가 오면 좀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주제에서 이런 걸 한 거거든. 막내가 이걸 영상을 보고 장문에 독후감을 내야겠지.